저희 농업관측센터에 저희들 실측을 하는 표본 농가가 80여 개 포전이 되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포전에 들러서 한파 때문에 좀 무 좀 잘라보느라고 조금 복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채소를 놓고 보면 뒤에 이제 양념류 우리 노 팀장님도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제주도가 없으면 이 동계작물에 상당히 큰 수급 차질을 빚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 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 100만 톤 정도 1년 내내 생산된다고 보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뭐 한 3, 40만 톤씩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수급 관리에 중점을 많이 두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날씨로 인해서 엄청나게 작황들이 육지부도 떨어졌고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한 해였는데 유독 제주도만 재미를 못 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이 채소류의 전략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무, 또 당근, 양배추 이거 위주로 아까는 이제 소비도 보고 장기적인 전망도 봤지만 전체적인 어떤 재배 면적 변화라든지 수급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동향하고 올 상반기 지금 겨울하고 봄 작황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평균 0.6% 한 12년 정도 쭉 놓고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작형별로 좀 나눠 보면은 좀 봄 작형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힘에 부침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랭지도 좀 늘고 있고 가을 작형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사실은 대체 작목이 없고 여름철에 워낙 가격이 높은 적이 많기 때문에 가격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있고 이 겨울 우리 제주도 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장성 자체가 좋아서 최근에 보면 거의 뭐 한 6월 달까지도 이제 충분히 뭐 출하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쟁 관계가 한두 달 있는 봄 작형이 좀 위축이 되고 제주도는 지금 최근에야 뭐 다소 주춤했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시범 사업으로 뭐 봄무도 뭐 간간히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이게 작년에 가격 흐름입니다. 저 파란색 글씨가 작년 상황인데 작년에 모든 작형, 제주도 봄, 여름 작형이 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가을만 빼놓고 가을 김장무만 빼놓고 다 줄었습니다. 작황 역시 가을 우리 가을무만 빼놓고 전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례 없는 가격이 이제 여름철에 크게 형성이 됐는데 무는 이제 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지 봄무부터. 그래서 제주도가 재미를 못 봤다는 게 이따 당근 양배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때는 전평년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전에 21년산 겨울무가 상당히 괜찮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보다가 4월 봄작형 때 이제 가뭄도 좀 발생하고 출하 시기 한 6, 7월 돼서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작무에 대한 어떤 수요의 비상이 생기면서 막 가공 공장에서 다 자라지도 않는 무를 막 갖다가 쓰고 이 산지에서 무가 없으니까 가락시장 가서 무를 사고 이런 가수요들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철 고랭지 때 빵 이게 터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 무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세를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최근에 이제 뭡니까 제주도 한파 피해가 생기면서 다시 그래프 자체가 최근 여기는 12월까지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역대 두 번째 물론 이게 더 앞쪽 연도도 있겠지만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역대로 보면 2010년 이후에 이제 가장 평균 가격입니다. 1년 평균 가격 가장 높은 해가 작년이었고 소매 가격은 그보다 조금 추세 자체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당근입니다. 당근은 좀 무랑 틀린 게 봄, 여름 작형들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 겨울 당근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당근은 아까 무랑 비슷합니다. 어떤 가격적인 기대가 있고 봄 당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걸 저장해야 되겠다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배 면적이 늘고 있고요. 이 겨울 제주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재해라든지 이번 같은 뭐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제도 그 산지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당근 하시던 분은 무로 쉽게 할 수 있는데 무 하시던 분은 당근으로 돌아서기 굉장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당근이 조금 생산 기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라든지 뭐 비트, 콩 이런 것들로 많이 전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제주무는 좀 올라가고 점차, 당근은 조금씩 내려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자체가 지금 작년에 보면 무 가격이랑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역시나 고랭지 때 가장 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한 20% 이상 줄었는데 뭐 다른 작경이 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작년 태풍 흰남노 때문에 제주도의 재배 면적이 30% 이상 날아간 것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으로 가면 다시 가을쯤 가서 가격이 좀 내려가다가 이 태풍 피해 발생한 이 제주도 당근이 이제 출하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당근 작황이 한 20% 이상 단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봄철에는 역시나 노지 뭐 시설 할 것 없이 저장량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도 봄 시즌부터 당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역시 당근도 작년에는 제주도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도 뭐 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역대로 보면은 한 10년 정도 비교했을 때 세 번째 정도 높은 가격. 역시나 고랭지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은 좀 수입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근 수입은 그동안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중국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2014년부터인가 그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후에 베트남산 당근도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대략 한 전체 수입량의 한 10% 정도를 베트남산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중국산이다. 여기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수입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아마도 이 당근은 외식에 대한 이 수입 당근은 그 외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외식 업체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작년 2022년에는 우리나라 생산 자체가 굉장히 위축 됐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보통 자금률이 50% 정도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가정에서 소비하는 당근과 수입 당근 사실은 이제 이 수요처가 틀리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 한 50반 정도는 수입이 들어온 당근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중장기 전망을 싫지는 않았지만 당근도 2030년 이후 되면 40% 초반까지 자금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저희들이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제
저희가 이게 굳이 이 소비 자료를 여기다 넣지 않은 이유는 채소 수요는 많이 줄고 있거든요. 계속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데 이 채소에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저 엽근 채소 4개 품목에서 한해서 유일하게 수요가 느는 것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그래서 보면 아까 배추나 당근은 작형별 특징이 있었지만은 양배추는 모든 작형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형이 늘어나는 유일한 작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앞쪽에서 보시면 사실은 연평균 4.2%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 패턴입니다. 그 양배추는 앞에 당근과 무랑 틀리게 약간 봉우리가 이제 두 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하나는 봄 시즌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여름 시즌에 이렇게 쭉쭉 크게 올랐는데 이 패턴은 뭐냐면 21년산 겨울 양배추 폐기를 했었죠. 폐기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 폐기를 우려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자체에서 차기 뭐 다음에 나올 당근 아니면 산지에서 가지고 있는 양배추 죄송합니다. 양배추를 다 같이 줄여 나가면서 갑자기 크나큰 이제 물량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 시즌까지 이렇게 쭉 그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그래서 양배추 역시 제주도는 폐기를 할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높았던 가격에 제주도 물건은 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부터 보면 뭐 생산량 감소, 기성여건 악화, 뭐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겹친 거죠. 그래서 양배추가 높았고 그나마 작년 말에 겨울 양배추 와서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 아까 당근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아까 많이 입었다면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 쪽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 서부 쪽은 태풍 피해가 좀 덜했기 때문에 이 애월 한림 쪽에는 그 태풍 피해가 크진 않았다. 일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재배 면적 양배추는 전작형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가격을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면적이 늘고 물론 재배 기술이 좋아져서 단수도 좋아질 텐데 분명히 그렇다면은 가격이 좀 어떻게 좀 하락적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 유지. 이것은 양배추 소비가 어떤 우리 식생활의 어떤 뭐 서구화 패턴이라든지 뭐 웰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가 좀 받쳐주고 있는 작목이 아니냐. 사실은 과거 때 제주도 양배추 뭐 브로콜리로 많이 전환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늘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수급 전망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자, 성산, 표선 위주로 이제 이번에 냉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600헥타를 폐기해서 아마 작업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게 폐기 가능한 최대 면적이 1,162헥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물론 이걸 다 폐기하시진 않으시겠죠. 향후 가격 상황 따라서 이제 출하를 하실 텐데 그것은 저희 조사치가 1,162헥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폐기하기로 한 면적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제주도 자체적인 신청 면적은 요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것이 1,400 물론 이제 중복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최대 피해는 저희 관시센터 조사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600헥타와 1,162헥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생산량을 다시 재추정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좀 잘라 보니까 바람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정식
시기, 파종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10월 달 이후에 들어간 것들 적은 물량들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 9월 중하순에 들어간 것들을 좀 가득 짜게 보면은 이제 먹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바람도 들어 있고 뭐 갈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파악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출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뭐 향후 시세는 많이 틀려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저장까지 그래서 저장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한 3만 톤 정도 생각해서 이게 전평년보다는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들이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의외로 많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계속 추적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아까 그 600헥타에서 1162헥타를 폐기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저희들이 추산한 지금 겨울 무의 생산량입니다. 그 당초 저희들이 재배 면적을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트, 콩 이런 걸로 좀 전환되면서 면적이 전년보다는 한 7%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파로 인해서 이제 폐기가 발생하면서 사실 면적이 20% 이상 지금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수도 역시 우리가 연초 작년 연말 조사보다 혹시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만 놓고 보면 최대 30만 톤, 최저 2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한 최대 전년보다 30% 양이 적은 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봄 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한 거로 보면 이 시설 육지부 시설 봄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한파 피해로 인해서 노지에 터널 작형 위주로 지금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시설이 5%, 노지가 1%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시설이 9%, 노지가 5% 이렇게 늘 것으로 재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뭐 평년 수준까지 좀 근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제주도에서 본무를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육지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3, 4월 역시 뭐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면 거의 30% 만약에 제일 최대로 1162헥타 전부 만약에 폐기됐다고 치면은 40% 이상 전년보다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4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희들의 지금 상황에서 판단은 3, 4월보다는 5, 6월이 조금 더 그러니까 6월 말고 5월이 가장 가격의 피크를 찍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6월이 좀 돼야 조금 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지금 워낙 이 무 저장 들어가 있는 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품 위주로 좋은 거를 넣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안 좋은 무가 들어가는데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 자체는 적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근입니다. 당근도 제주에서 작년에 피해 집계를 하고 했었는데 보면 전체 파종 면적 1200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 날아가서 한 400헥타 정도는 재파종이 이제 불가하다. 그래서 요 면적에서 일부가 지금 아까 무로 좀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배추 때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시나 오른쪽 해풍의 오른쪽이라 당근의 피해가 컸고 시기 자체가 재파종이 좀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뭐 가격이 막 5, 6만 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다시 4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전 평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높은
당근 도매 가격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재배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단수도 역시 뭐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단위당 수확량이 전년보다 한 13%, 평년보다는 한 3% 정도 지금 아직 적은 것으로. 전체 물량은 30-40% 지금 아직도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역시 뭐 시세는 당분간 겨울 다 끝날 때까지는 강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어쨌든 수입 당근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가정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봄작형이 뭐 크게 받쳐주지 않는 한 강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뭐 소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봄작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봄 초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간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줄고 평년보다는 살짝 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줄어든 것에 대한 대체 작물은 좀 감자를 좀 응답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지금 3, 4월 출하량 보시면 지금 뭐 저장 당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63%까지 전년보다는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산지가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설이 조금 더 우리 확정적인 수치가 나오면 4월 출하량을 조금 더 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 양배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배추는 계속 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배 면적 보시면 여기 흰남노 영향으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뭐 2.2% 전년보다 적은 것은 전년보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는 역시 평년보다는 많다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배추 물량은 이 겨울 거는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무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육지부로 올라가는 운송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면적이 비슷하다면은 조금 오히려 좀 불리하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봄양배추입니다. 그래서 봄양배추는 지금 전년도 가격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과 평년보다는 줄어든다. 전년보다 좀 감소폭이 평년보다 크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은 유지한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3, 4월 출하량을 보면 이제 만생종입니다. 만생종 작황이 좀 좋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한 15% 이상 늘 것으로 보이고 여기 겨울 저장량도 지금 20%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 당근이 좀 많이 부족하다면 양배추는 나름 양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여건 채소에서 제주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4개 품목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배추입니다. 배추가 빠졌는데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4개 작물의 4분의 3을 제주도에서 겨울에 담당하고 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 뭐 센터에서 나오는 발간 자료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뭐 영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적인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